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 펀드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가입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먼저 펀드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펀드라는 건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펀드 매니저가 여러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수를 따라가게 되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우리나라 주식을 하나 샀는데 얘가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더라도. 하지만 펀드는 다르죠. 펀드는 우리나라가 잘 되면 펀드도 거기에 맞물려서 잘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이죠. 또 거치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넣든 아니면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50만 원씩 2년에 나눠서 넣게 되면 얘는 또 저위험으로 돼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무조건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펀드를 가입해서 이 시점에서 처음에 가입을 했는데 매달 정식으로 넣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0만 원을 여기 빵 넣은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여기 빵 넣었으면 이렇게 이 위로 올라가야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건데 매달 50만 원씩 넣는다란 말이죠. 이렇게 넣게 되면 요때 12월에 보세요.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수익이 4.56%로 수익이 발생이 돼 버리죠. 이러니까 이때 시점에 사서 이 시점까지 도달돼도 수익이 높겠지만 그때까지 도달이 안 되더라도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네, 펀드라고 하는 건 내가 산 주식이 내가 고른 주식이 좀 수익이 안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잘 되면 네, 맞물려서 내 수익도 좋아지는 거고 또 한 방에 거치로 넣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넣다 보니까 저위험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펀드에 대해서 가입부터 또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삼성증권 어플을 실행하시고 왼쪽 하단 네모, 금융상품, 펀드에서 펀드 찾기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 스크립트를 안내해드리고 나서 펀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스스로 이 펀드를 찾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펀드를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요 베트남 펀드를 한번 가입해 보겠습니다. 매수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다시 매수 확인 누르고 네, 투자 설명서부터 쭉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축 방법에서 임의식 적립식은 이 느낌표를 눌러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을 때만 내가 선택해서 넣겠다. 그럼 임의식이고 매달 꾸준하게 넣겠다라면 정식입니다. 저희는 정식을 해야 되겠죠? 즉시 매수 금액은 지금 바로 펀드를 가입할 거냐 아니면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를 걸 건데 그때 돈이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럼 비워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사겠다 그러면 여기다 돈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이체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매달 10만원씩 가입을 해볼게요. 매달 만원씩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즉시 매수 금액은 1000원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만원씩 해볼까요? 출금 계좌는 휴일일 때는 삼성증권만 가능해요. 그런데 평일일 때에는 업무 시간 중에는 일반 은행도 다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도 다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입하려고 하는 펀드에 매달 이제 정식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 투자 계좌인 요 CMA에서 매달 이 펀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체 희망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말일 대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럼 말일날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체일을 내가 원하는 날짜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잔액 부족 시는 제출금 시도 웬만하면 해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매수를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OTP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보통은 보안카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OTP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가입이 완료됐다라고 확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입한 펀드를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먼저 내가 지금 가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펀드를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전산에 반영되고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를 사서 내가 직접 구매가 돼서 내 전산에 뜨는 데까지 뭐 국내는 3영업일 그리고 해외는 5영업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전산에 확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그 전에 펀드 가입된지 안 되는지 어떻게 보지? 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에서 펀드에서 펀드 신청 현황 취소 요걸 눌러보면 내가 펀드를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요 메인 계좌가 아까 이 종합 계좌로 해놨으니까 여기에 계좌를 바꿔놓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변경을 하게 되면 최근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내가 옛날에 펀드를 가입한 아니면 지금 방금 가입한 펀드를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신청 현황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펀드를 일단 가입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가입이 돼서 전산에 확인도 된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펀드를 추가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 네모 금융상품 펀드에서 여기 추가 매수라고 있죠. 이 추가 매수를 하면 내가 임의적으로 이 펀드에 매달 정식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또 돈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가 매수 누르면 여기에서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펀드가 지금 싼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사놓으면 더 수익이 나겠다. 그래서 여기 10만원만 넣어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10만원을 입력하고 추가 매수를 누르게 되면 이 펀드에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위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추가 매수를 쓰는 것보다는 보통 자동이체 조종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자동이체 조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왼쪽 하단 네모 그리고 뱅킹 대출 여기에서 이체에서 자동이체 있잖아요. 이걸 눌러보면 삼성증권 내 CMA에서 이 펀드를 가입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일반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내 입출금 계좌에서 이 펀드에다가 이체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 펀드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여기에 다른 은행에서 등록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사에서 삼성에서 변경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요걸 누르시면 돼요. 신청 현황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등록되어 있는 펀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러시아 펀드와 그 삼성픽트 로보틱스라는 펀드에 매달 10,000원씩 가입되어 있는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역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제가 요 러시아 펀드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변경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서 금액을 조정하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변경을 하고 이체 일자를 변경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변경을 하고 자동이체 변경을 누르게 되면 변경이 완료되게 되는 겁니다. OTP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 완료를 하게 되면 변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입한 펀드를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지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었는데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자동이체를 해지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내용들을 또한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 네모, 금융상품, 펀드에서 펀드 신청 현황 취소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한 내역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내 펀드가 뭐 이것도 가입하고 저것도 가입하고 펀드를 3개 가입할 수도 있고 4개 가입할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잔고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왼쪽 하단 네모, 그리고 뱅킹 대출, 그리고 잔고, 그리고 종합잔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각 내 계좌별 가입된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저 이거 보면은 펀드를 이렇게 3개를 가입하고 있고 또 주식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 확인하면 계좌별로 지금 펀드에는 나 10만 9천 원 정도 들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펀드를 해지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 펀드는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매달 자동이체돼서 매달 돈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씩 가입해서 5달 넣어서 50만원이 들어갔는데 얘가 수익이 나서 6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회수해 놓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 화면에서 왼쪽 하단 네모 금융상품 펀드에서 펀드 매도 해지를 누르게 되면 제가 가입한 펀드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삼성픽트 로보틱스가 요 밑에 걸로 봐야 되겠네요. 요게 수익이 예를 들어 7%로 났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펀드의 매도를 눌러서 금액이나 수량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내가 여기 매달 자동이체에 걸어서 매달 10,000원씩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돈의 뭐 원금과 수익분을 일부만 내지는 전부를 다 내 계좌로 옮겨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해지를 누르게 되면 이 펀드는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말인 경우, 휴일인 경우에는 그 매수 예약을 통해서 월요일날 처리되는 걸로 방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지금 주말이 아니라 업무 시간 중이라고 하면은 요 화면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펀드를 계속 살리면서 매도나 해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해지를 하게 되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지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매도를 할 때 금액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매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량으로 해놓고 전체 수량으로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돼요.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도 신청이 완료되게 되는 겁니다. 신청 현황 취소를 가서 다시 봐야 되겠죠? 비밀번호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매수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매도로 바꾸게 되면 이 화면이 보이겠죠? 네, 이렇게 이런 조작들을 해주셔야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까는 화면이 안 보였지만 이게 영업일이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휴일일 때에는 확인이 되죠.
요거는 제가 임의로 연습을 해본 거니까 신청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정상 처리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펀드를 가입하고 내가 이 펀드에다가 쭉 넣고 싶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하면 되고, 자동이체를 바꾸고 싶다. 그럼 자동이체를 변경하면 되고, 또 매도나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도 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좀 어려우신가요? 한 번씩만 해보시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쉽게 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어려운 이제 어떤 펀드를 가입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이 펀드를 어떻게 고르고 하면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펀드라고 하는 건 내가 일반 주식을 사는 거와 다르게 지수에 투자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면 내 펀드도 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될까? 미국이 잘 될까? 유럽이 잘 될까? 이런 정도만 예측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수를 통해서 먼저 저평가되어 있거나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지수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여기서도 이런 지수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수들은 나오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고 싶은데 그 코스피 지수가 뭐예요? 우리나라 주식을 다 더해서 평균 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지수를 통해서 요 움직임을 보고 싶은데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HTS를 통해서 이렇게 먼 기간까지 해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우량한 회사들의 주식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예측될 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우리나라는 한번 즐겨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코스피.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에 투자되는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싸다라고 보이죠. 그럼 코스닥도 괜찮겠는데 중소형 주도 괜찮겠는데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봤으니까 해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미국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비싸죠,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딱 봐도 보이시나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즐겨찾기 할만 하겠어요. 홍콩은 가격을 봤을 때 좀 비싼 상태죠. 그러면 즐겨찾기를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일본도 비싸요. 즐겨찾기 안 하는 겁니다. 대만도 비싸서 즐겨찾기 안 할게요. 신흥국인 베트남, 인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면 얘는 개발도상국이라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도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확률들이 더 높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웬만하면 즐겨찾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즐겨찾기를 할게요.
브라질 보니까 네, 비싸요. 즐겨찾기 안 해요. 호주도 안 해요. 유럽은 가격면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전에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싼 상태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유럽.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3분, 이 절반 가격도 안 되죠, 지금 현재. 그럼 싼 상태니까 즐겨찾기 하는 겁니다. 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지수만 보면서 얘가 지금 싸구나 비싸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나서 전체 지수를 보면서 이제 저평가된 데가 어딘지를 봤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중국, 뭐 베트남, 인도, 유럽, 뭐 러시아 이렇게 골라봤는데 지금 지수만 봤을 때 싼 데가 어디였죠? 코스닥, 중국, 러시아 이렇게가 쌌었죠. 그리고 유럽도 쌌었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얘네들을 투자해보면은 되게 나중에 수익도 좀 더 많이 나겠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큰 그림을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펀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에 네이버 금융을 검색을 하시고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메뉴 중에서 펀드라고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국내를 이렇게 딱 눌러서 봤더니 탑 5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형, ELF, 뭐 배당, 일반 주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상위를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중소형 주식 1위네? 아까 코스닥 봤었죠, 지수로. 아, 얘가 1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코스닥이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소형주가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배당이나 일반 주식이 상승했던,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배당이나 일반 주식이 3위나 4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 얘네가 상위권에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최근 1년 동안 보면 이렇게 이런 펀드들이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이런 펀드들이 잘 나가고 있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를 고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식으로 눌러서 조회를 해보면 최근 1년간 이런 식으로 눌러서 조회를 해보면 어떤 펀드들이 지금 잘 나가고 이 펀드에 돈이 또 몰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외 펀드도 한번 볼게요. 해외 펀드도 보니까 베트남 펀드 지금 1위를 하고 있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눌러보면 이 베트남 펀드들이 1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베트남 지수가 어떻게 됐었죠? 네, 베트남 전체 지수를 봐도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얘가 상위권에 없으면 이상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까 굉장히 높았었죠. 미국도 계속 높았었고 그래서 이렇게 상위권에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보기술 섹터? 이게 뭐냐면 4차 산업 관련된 펀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이제 뜨려다 보니까 여기 상위권에 이렇게 랭킹을 하고 있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내 펀드도 보면은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서 보면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국내용 펀드에서도 4차 산업 관련주가 여기 상위권을 랭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펀드가 이런 펀드가 인기가 있는데 라는 것들을 거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전체 지수를 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데를 지금 골라봤어요. 어디였죠? 코스닥,
중국, 유럽, 러시아 이런 펀드들을 사게 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고 오르게 되면 좀 더 많이 오르겠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봤고 실제로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그 지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몰리는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또 지금 아까 보니까 인도 펀드는 없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회되지 않은 4차 산업 관련된 펀드들이 지금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상위권 안에 랭킹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좀 볼까요? 4차 산업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펀드도 괜찮겠는데? 아까 베트남 펀드도 괜찮겠는데? 그리고 러시아 펀드는 너무 저평가되는데 이런 건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번 예시로 제가 한번 지수를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지금 고른 거는 4차 산업 관련된 펀드, 중국 펀드, 베트남 펀드, 그리고 러시아 펀드 이런 식으로 임의식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펀드를 한번 골라볼게요. 이렇게 골라놓고 실제로 내가 뭐 어떤 펀드를 가입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지금 삼성증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은행을 이용하든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든 다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니까 이걸 보고 참고해서 내가 펀드를 골라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다른 그 사이트에서도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추천 펀드를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천 펀드 눌러보면 펀드 랭킹이라고 있죠.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지금 수익률이 뭐 최근 3개월 동안 인기가 있었던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주간적으로 주간에 판매가 많이 된 펀드가 어떤 펀드가 있었는지 또 설정액이 증가된 펀드가 어떤 펀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익률 탑10 이건 3개월 동안의 내용만 나오는 거잖아요. 주간 판매 탑10 이거는 일주일간만 보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죠. 그냥 최근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볼 수 있지만 설정액이 증가되고 있는 거 이건 신뢰성이 좀 있죠. 왜냐면 지금 최근에 막 돈이 막 몰려가지고 펀드가 증가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제가 4차 산업, 중국, 베트남 이런 러시아 펀드들이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예측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펀드에 돈이 막 이거 이렇게 예측을 하고 펀드를 가입했다는 뜻이니까 얘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설정이 증가되는 펀드를 통해서 진짜 내가 가입할 펀드를 고르는 거예요. 1위부터 한번 볼까요? 베어링 고배당? 이거는 고배당 해주는 우리나라 주식 펀드래요. 얘가 1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보학사 파워 인덱스 이거는 우리나라 일반 코스피에 투자되는 이런 펀드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 2위가 이런 걸 차지하고 있죠. 3위를 보니까 아시아. 아시아는 아까 그 베트남 펀드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 베트남,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 얘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4위는 중소형 펀드가 차지하고 있네요. 아까 저희가 중소형 괜찮다고 했었죠? 배당, 그리고 유리스몰 뷰티, 이건 뭐죠?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잘 몰라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네요. 그냥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그런 펀드네요. 그리고 중소형, 그러니까 중소형 중에서도 중형급에 해당하는 이제 코스닥에 투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그럼 중소형이네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고 이거는 배당 주고 베트남 있죠. 그리고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들어갔다고 하면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펀드를 고를 수가 있겠어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이 펀드 가입해야 되겠네. 왜냐면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담아놓은 것 중에 4차 산업이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없으니까 중국은 조금 배제를 할까? 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이 펀드는 아까 베트남 골라놨으니까 이 펀드 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펀드는 없으니까 또 거의 가입을 안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펀드를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러시아 펀드 골라놨는데 러시아 펀드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러시아 펀드를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펀드 찾기를 통해서 펀드를 골라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펀드 찾기 한 다음에 러시아라고 검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펀드 나오죠. 그래서 신한 BNPP를 가입을 하든 JP모건 러시아를 가입하든 이 둘 중에 하나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또 중국 펀드를 난 해야 되겠다. 중국 펀드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중국 펀드를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국 펀드가 나오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펀드를 그냥 아무거나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 펀드라는 게 얘는 1위고 얘는 2위고 얘가 앞으로 성적이 어떻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가입해도 어차피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10%를 내고 얘가 8%를 내면 어차피 중국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 어떤 펀드를 가입하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이렇게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서 펀드를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펀드를 이런 식으로 골라서 아까 제가 펀드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그럼 이제 펀드 고르는 방법도 알게 됐고 펀드 가입하고 이걸 뭐 조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방법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들어도 이게 펀드가 안전한 거야? 이게 이렇게 가입만 해놓으면 다 땡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펀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관리하는 방법의 제일 기본은 낮은 수익에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수익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 실제 사례와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 펀드를 적립식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 처음 사는 이 시점에 내가 이때부터 매달 뭐 50만원씩 이제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는 가는 거겠죠. 그럼 내가 1000만원을 갖고 있어서 여기다가 2년 동안 나눠서 50만원씩 넣든 아니면 내가 지금 저축여력이 50만원이어서 50만원씩 가입을 하든 이렇게 가입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때 해지를 했는데 펀드로 가입하게 되면 이때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이때 1000만원을 넣어서 이때 기간이 돼서 매도를 하게 되면 한 30% 40% 수익 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내가 매달 정식으로 50만원씩 넣었지? 이걸 그냥 이렇게 이때 넣어가지고 기다렸다 이때 팔면은 30% 40% 수익 났을 텐데. 그런데 저희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 이 펀드는 1000만원씩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매달 50만원씩 쪼개서 가입을 해서 그냥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이 펀드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예측했던 대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 보이면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떨어질 때에도 내가 50만원씩 이 1000만원 가지고 50만원씩 넣어서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넣는데 그죠? 이렇게 내가 지금 산 가격보다도 안 돌아와서 요 시점이 되더라도 지금 4.56%로 수익이 나버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넣고 있는데 지금 막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조금만 더 놨으면은 막 20% 30% 이렇게 수익이 날 건데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막 16%에서 뭐 20% 28% 막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때 해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놔둬볼까? 조금만 더 놔둬볼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수익을 정해놓자고요. 그러니까 10% 이상 나면 빼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정해놓자고요. 이렇게 정해버리면 저위험이 되겠죠. 여기서 꼭 끌어줄지, 여기서 꼭 끌어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냥 10% 이상이면 난 매도해야지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그래서 수익이 막 발생해서 막 잘 되고 있으면 10% 달성되면 그냥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위험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죠. 오히려 펀드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 7% 정도 달성되면 그냥 매도해버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기를 다 기다린 거예요. 내 펀드가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도 참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원금 이상 도달돼서 이쪽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이 수익은 말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한 달 만에 이 수익으로 발전돼서 쭉쭉 올라가는 수익이 더 높아요. 더 크게 올라가요. 여기에서 막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이렇게 수익이 튀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막 나고 있다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는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금 정도 도달되는 내가 산 시점만큼 도달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한 7% 정도 달성되면 매도해버리자고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도달됐을 때 예를 들어 이 기간이 길고 이렇게 계속 자수를 이렇게 싸게 산 시기가 길어가지고 이때 수익이 달성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 줄 알고 나는 계속 놔둔 거예요. 그러면 매도할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중위험이 돼버리는 거지 저위험이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 짧은 기간이라도 기대 수익이 달성됐으면 매도해버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달성돼버리면 매도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면 네 내가 3년 동안 운영하든 5년 동안 운영하든 운영하면서 계속 나는 누적해서 꾸준한 수익이 달성되게 되겠죠. 이러한 원리로 운영을 하시면 정시펀드도 충분히 저위험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론을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도 내가 직접 해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자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이 엑셀을 공유를 하고 실제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4차 산업 관련된 펀드 가입을 하고 중국 펀드를 가입을 하고 베트남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펀드를 가입을 했죠.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이 펀드가 수익이 달성돼서 매도를 하게 되면 아까 기억나세요? 이렇게 펀드는 해지를 할 수 있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를 하게 되면 이 펀드에 더 이상 돈도 안 들어가고 아예 없어지지만 매도를 하게 되면 매달 돈은 들어가는데 원금과 이자 전액을 다 내 CMA를 안전하게 옮겨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된 펀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차곡차곡 해놓는 겁니다. 뭐 매달 10만원씩 쭉쭉 들어가가지고 50만원이 들어갔는데 얘가 그냥 55만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럼 10% 수익이 났으니까 얘는 그냥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매달 10만원씩 돈이 들어가겠지만 나는 이 돈이 CMA에 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 펀드를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매도하고 2차 매도하고 3차 매도하고 4차 매도하고 매도할 때마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모니터링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 돈이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막 70만원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만원, 85만원 정도 됐다고 볼게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15%가 났는데도 내가 옛날에 그 1차 매도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실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6%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현재 평가를 보면서 보게 되다 보면 내가 또 다음번에 매도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원을 넣었는데 얘가 옛날 뭐 110만원으로 수익을 낸 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누적해가지고 지금
그 150만 원 들어가서 165만 원, 그래서 15만 원 수익이 난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또 계속 돈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뭐 9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요 돈이 다 없어서 마이너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전산상에 보고 있는 거 마이너스 1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옛날에 매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5만원 플러스 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4차산업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 펀드를 관리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꾸준하게 높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지켜가면서 하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어서 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까 펀드 가입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OTP 정보를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OTP 정보를 입력하던가 보안카드를 입력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OTP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OTP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내가 이용하는 은행에서 OTP 발급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그만 단말기 하나 받잖아요. 그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보안카드는 아무래도 좀 가지고 다니거나 정보 입력하는 게 좀 복잡하고 힘드니까 웬만하면 제가 OTP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내가 은행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전 은행 거든 증권사 거든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왼쪽 하단 네모, 그리고 여기 끝에 가보면 고객센터, 여기에서 신청 변경이 있죠. 여기에 가보면 여기 OTP 등록 여기 있어요. 이걸 눌러서 OTP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인데 이게 여기에 신청 변경에서 투자 권유 대행인 등록 있죠. 요걸 등록하시게 되면 이게 저를 등록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선택사항인데 이걸 등록하시면 이제 제가 1대1로 답변을 드리면서 뭐 지금 이런 분부들을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1대1로 답변을 받고 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뭐 아니면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아니면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직접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386을 입력하시고 정보를 입력하면 지금은 등록 계좌가 없으니까 안 나오지만 이렇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밑에 계좌가 떠요. 그러면 다음 진행하면서 저를 등록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시펀드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 고르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 언제나 멘탈이 중요해요. 저희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저희 원칙을 가지고 저희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얘는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이거 좀만 더 놔두면 더 올라갈 텐데 조금만 더 놔둬볼까? 조금만 더 해보면 어떨까? 또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면 이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원칙과 기준만 지키면 실제로는 손해볼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고 또 자주 보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체크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입한 펀드를 이렇게 수익률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아예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좀 해볼게요. 왼쪽 하단 네모를 누르시고 요 고객센터 가보면 알림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좌 투자정보 알람, 여기 금융상품 수익률 알람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 내 계좌 체계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펀드들이 다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 펀드들을 보고 수익률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비밀번호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떨어졌을 때, 올랐을 때 이렇게 수익률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요거 10%만 달성되면 바로 매도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등록이 됐죠. 그러면 10% 달성되면 문자가 날라와요. 문자 날라오면 여기 들어가서 아까처럼 매도하시면 되겠죠. 왼쪽 하단 네모에서 금융상품, 그리고 펀드에서 펀드 매도 해지해서 내가 이거 달성된 펀드를 매도를 눌러서 매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량으로 해놓고 전체 수량으로 해놓고 매도를 해서 눌러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달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데 이 펀드는 그냥 매도해서 알아서 이 돈은 자동으로 CMA로 가서 이제 수익을 확정시켜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릴게요. 저한테 코드 등록이 안 돼 있으셔도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제가 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